이동의 톡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원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지금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 기자회견 얘기가 오늘까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라는 말, 이것도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네.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메이저가 아닌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메이저는 이 YTN은 어떻게 메이저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의 워딩에 의하면 아닌 것 같아요. YTN. KBS, MBC 얘기하던데. 속상하네요. 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몇몇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좀 위험하다. 이거는 뭐 기득권, 엘리트 뭐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 기자회견에서 논리적 모순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야지 이렇게 인터넷 매체는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었는데 그 이재명 지사 KBS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또 KBS에서 보도했거든요. 뭐예요 이게? 그럼 그거는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또 재소자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보도했다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 안 된 기자회견이었다. 만약 캠프에서 얘기를 준비했다면 이런 건 뺐겠죠. 예. 게다가 캠프에서 준비를 했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태도, 지금 태도도 지적받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너무 화를 냈거든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고 본인이 제가 무섭습니까? 그런 소리 막 지르고 이러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청문회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는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좋지 않죠. 아마 캠프에서도 이따가 우리가 뭐 캠프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독재자든 뭐 권위주의든 어쨌든 간에 국민 앞에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화를 내든 하더라도. 아니 예전에 이재명 지사도 당선되고 나서 MBC 기자가 하지 말라는 질문을 해서 화냈잖아요. 화냈죠. 그건 뭐 대통령은 아니었죠.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사도 그것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이야기가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에 좋지 않는 거죠. 자, 김웅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또 애매하게 또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김 의원이 이제 제보자로 지목했어요. 이름 밝혀졌으니까 조성은 씨입니다. 본인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이 법적 대응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성은 씨 SNS 혹시 박주민 변호사 봤습니까? 저는 다는 못 보고 그냥 보도만 봤습니다. 보도만 봤습니까? 네. 좀 몇 차례 읽어봤는데 본인이 제보자가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던데. 저도 사실은 이걸 누구를 고발하고 무슨 명예가 훼손됐고 어떤 부분이 명예가 훼손됐는지도 저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김웅 의원이 이게 본인이 사실은 키를 쥐고 있는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또 손준성 검사도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제보자가 누군지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이 이 조성은 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캠프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추미애 캠프에 있었다. 추미애 캠프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재명 캠프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김웅 의원은 좀 정확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년 전, 5년 전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작년 일이잖아요. 작년 일이고 지금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전혁수 기자 같은 경우에 김웅 의원이 어디에다가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까지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보자에게. 그렇게 했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대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도 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버리면 뭐 좀 조사하기가 아니면 원하는 결과가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뭐 그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곳으로
내달라요. 그게 대검이니까요. 예. 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전 논리적 모순이라고 보고 네. 이거는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면 좀 이렇게 그럼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든가 좀 하게 되면 좀 가든가 좀 그 부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뭐 야권의 1위 후보고 네. 하기 때문에 또 캠프에 들어간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적극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그 어떤 사람도 보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횡설수설하니까 어떻게 보호를 못할 것 같아요. 그거죠.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의혹 당사자 윤 총장 또 김웅 의원 또 기자회견 어제 했고요. 이 국민의힘은 오늘 이 의혹 관련해서 공명선거 추진단 이거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뭐 이 건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에 대처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명선거단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1호입니다. 네. 또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고 있고 뭐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검찰이 한 축이면 국민의힘이 또 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진상을 알 수 있는 것은 검찰도 알 수 있고 국민의힘도 알 수 있어요. 네. 이걸 받아서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그러면 공명선거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국민의힘 자체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어떤 수사로 전환돼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홍준표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잘못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이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한두 달로 끝날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이 2달, 석 달, 넉 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가. 선거에 이게 주제가 되면 곤란해지죠. 그럼 국민이 국민의힘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공명선거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걸 1호 사건을 한다 그러면 클린하게 털어내야 된다. 재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아하. 좋아요. 근데 이제 단장이 눈에 띕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에요.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또 이 단장이 김웅 의원이 좀 들어와야 된다. 위원으로. 뭐 김웅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얘기겠죠. 아 자기가 좀 대상자인데. 뭐 하여튼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뭐 실체가 조금 밝혀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글쎄요. 검찰의 감찰 결과를 보면서 한번 판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나의 큰 축은 검찰에서 김웅에 넘어갔다가 김웅에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네. 지금 뭐 오늘 보도는 뭐 정점식 의원이 넘겨줬다. 정점식 의원이 법률전 단장했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공명선거 추진단이나 혹은 검찰의 자체 감찰이나 좀 쉽게 드러난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죠. 다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했냐 이건 드러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부른다. 또 윤석열 후보도 날 불러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만일 불렀을 때 제대로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 당신이 여기 관련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거 없이 지금 풍문으로만 물으면 되치게 당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요. 우리 뭐 국정감사나고 기억날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 후보에 집중되는데 네.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부른다고 했다가 안 부르기도 못하고 네.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기다려라 나주 부르겠다 뭐 이런 일단은 그런 얘기를 보이더라고요. 했죠. 예. 자 어제 이 두 사람 기자회견으로 시끄러. 야 지금 여권은 상당히 큰 소식인데 이 기자회견 때문에 확 뜨거버렸어요. 예. 이 정도 뉴스면 여권 뉴스면 일면을 때려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의원직 사퇴 소식이거든요. 자 상당히 큰 뉴스긴 한데 결국 남은 경선에서 반전을 깨야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겠죠. 그렇죠. 뭐 벌써 의원실 방도 뺐다고 하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 서른 의원도 해프닝이죠. 의원직 사퇴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기자회견 취소했잖아요. 참. 이 국회의원직이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서른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국회의원직 던진다고 해서 이게 표가 올라오고 2등 1등 되고 뭐 그러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네. 또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던질 바에 나오지 말아요 그냥. 나가고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럼 뭐하러 던진. 저는 제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큰 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그렇죠. 거잖아요. 다 이 뽑아주죠. 지역구 의원들인데 예. 뭐 비례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민들이 뽑은 거니까 과연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지 뭐. 근데 게다가 뭐 역대 대통령에 나온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직 던지고 한 경우도 있어요. 전념하겠다. 근데 네. 거의 다 비례대표였어요. 그렇죠. 그건 전국구 좀 비례대표. 다르죠. 어차피 승계가 되니까요. 네. 또. 좀 다른 경우지. 그런데 네.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를 이렇게 버리고 올인하겠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게다가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하필 이날이 김웅 의원 또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날이어서 근데 이게 뭐 쳤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하려면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일부러 이 시간에 했는 건지 오늘 정도 해도 될 건데 그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호남에 갔을 때 하려고 뭐 했나? 예, 뭐 의미가 있죠. 호남에서 이렇게 의원직을 사퇴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배수 지진다. 호남 분들의 좀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건데 저는 뭐 이것 때문에 경선 결과가 휘청휘청하거나 그렇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사퇴 뭐 서른 의원은 뭐 사퇴를 철회했다고 예. 봐야 되겠. 해스포닝으로 끝난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지금 있습니다. 이미 윤희숙 의원 또 사퇴를 하고 짐 뺐죠. 사무실 짐 뺐고요. 이낙연 지금 후보도 짐 뺐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야, 이 사퇴 안건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정기국회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지역 구민들만 네. 몇 개월째 그냥 공석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게다가 이제 보궐이 이루어지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치러져야 돼요. 대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글쎄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은 박빙이거든요. 예. 누가 될지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종로를 많이 보고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센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희숙 의원 거는 뭐 서초니까 거기는 조금 자신 있다고 세고. 생각하고 네. 뭐 한석도 갖고 오는 거죠. 저는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글로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그냥 전 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들긴 하던데. 그럴 수도 뭐 있겠네요. 하여튼 사퇴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된 얘기인데 요양병원 그 부정수급 불법 개설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고 수감하고 있었는데 지금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보석이 됐네요. 나왔네요. 이건 저한테 물을 게 아니고 법률가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 뉴스를 금방 봤어요. 이 오후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보석을 뭐 해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이 우리가 원칙이니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3년 실형도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또 한 개의 재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사문서 위조했던 재판. 그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상황이면 뭐 법원에서 보석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다. 그게 아니고는 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3년에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게 뭐 도주 우려라든지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적인 부분이 아마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 뭐 법원에서도 보석 사유를 고령의 병세 악화 이런 걸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봅니다. 그게 아니고는 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게다가 뭐 거주지 제한을 했으니까 뭐 도주 우려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 대권 후보의 장모인데 도망가겠습니까? 뭐 그런저런 생각으로 보석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7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아마 그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요. 그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뭐 불구속이 또 원칙이고. 근데 이게 지금은 대선 기간이니까 어떤 하나하나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다 이렇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뭐 정경심 교수하고 비교하면서 정경심 교수도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데 보석 다 허가 안 해줬지 않느냐. 왜 그런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허가해 주냐. 그래서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만 놓고 보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보석으로 나왔다. 윤 전 총장은 도움 안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그 뭐가 그냥 선거만 봤을 때. 선거만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인이었으면 보석 허가해 줬을까? 뭐 3억 원이 있을까? 근데 이렇게 권력자의 장모니까 보석으로 나오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실질적으로도 아까 박지원 변호사 말처럼 또 다른 재판 한 건이 계류됐는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작은 재판이 아니잖아요. 큽니다. 그것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예. 높아요. 거기다가 그 건은 본인이 위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또 보석 취소되고 다시 또 구속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더더욱 또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죠. 더 예. 시끄러지죠. 금액 보석 보증금 3억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는 증권 같은 걸 끊으라 그럽니다. 예. 증권 끊으면 뭐 몇십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이 3억씩 내는 경우는 드문데 그만큼 중대한 의무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몰취해버립니다. 위반해버리면 예. 3억. 예. 거기에다가 집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런 걸 한 걸 봤을 때는 이 보석 허가한 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측에 뭐 반드시 유리하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그래서 봅니다. 지금 뭐 윤석열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은 판사 신상을 다시 이제 또 털어서 윤석열 후보하고 동기다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다 법조인들은 이게 안 엮어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윤석열 후보하고 저도 한 두 단계만 거치면 연결돼 그렇죠. 있습니다.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법조계 뭐 연수원 기수라든지 학교라든지 다 그냥 한 단계만 거치면 다 알 수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건 이유는 뭐냐?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는 또 맞습니다. 반증입니다. 그렇죠. 뭐 지난 정권만 해도 박근혜 정부하고 사법부가 같이 손잡고 이상한 짓도 사법농단. 하고 했잖아요. 네. 예. 이게 저 사법부를 믿었던 국민들을 배신한 거지 사법부가.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예, 뭐 누구 특정 지지자들 이렇게 했다 비난할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사건도 지금 계류 중이고 네. 2심 결심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2심도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가지 재판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이 뭐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뭐 보도도 되긴 하지만 2심에서 바꿔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다가 그거는 결심 받아야 되고 사무소 이전 사건도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예. 그 추석 이후에 다시 수감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장모 말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밖에 나가 있어도 이게 제대로 지금 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예. 그 사건 공범으로 조사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또 추석 전에 김건희 씨의 논문 건도 지금 그것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요.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압수수색 지금 했던 보도가 있거든요. 예. 압수수색 이후에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 부릅니다, 피의자. 그래서 추석 전에 다음 주나 이번 주 상간에 뭐 부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보도 포토라인에 쓰고 이런 건 잘 없으니까 뭐 비공개로 예. 조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뭐 사주 의혹 건도 터진 상태에서 아내의 논문 의혹 사건,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삼중고 같아요. 예, 장모 사건, 또 당내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또 뭐라 하고요. 악재가 지금 줄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당장 오늘 보수 적합도 따지면은 홍준표 후보가 역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촉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